から覚えた方がいい。 일본어 한자 막막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한자 공부법 이 영상 하나로 종결입니다. 실제 일본인이 알려주는 한자 공부 꿀팁 담겨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본어 한자 개수가 약 10,000개로 그 수가 방대하고 한 개 한자가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때문에 한자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한자 공부 어려움 싹 해결됩니다. 일본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한자를 공부하는지, 일본어 전공자는 어떻게 한자를 익혔는지 그 노하우 몽땅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본어 시작하고 초급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난관 3개가 있죠. 하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둘, 한자. 그리고 셋, 동사 변형까지요. 저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암기부터 일본어를 시작했고 왕초보 단계를 하나하나 거쳤기 때문에 한자 공부의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JLPT N1도 땄고 한자 실력도 쌓였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한자 공부법 알려드릴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일본어 한자 공부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이 책 한번 보실게요. 어떠신가요? 일본 서적인데 한자가 그냥 막 있죠. 아무리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한자를 모르면 문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문장에서 주요한 의미는 대개 한자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일본어를 처음 시작한 왕초보분들 한 번에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자씩 공부해주세요. 대신 꾸준하게요. 그리고 일본어 공부 예전에 살짝 했다가 다시 시작하셨거나 일본어 실력이 초급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한자 실력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포기하지 마시고 한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제일 궁금하셨을 일본어 한자 공부법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본어 한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암기가 아니라 익힌다 라는 접근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0년에 지정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용 한자가 총 2136자입니다. 이 많은 한자들을 다 암기하려고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오거나 시작과 동시에 한자 포기길 걷기 십상인데요. 한자는 단어나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복한다, 즉 익숙하게 만든다가 핵심입니다. 일명 한자와 친해지기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럼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제 일본 분이 알려준 한자 공부 꿀팁인데 음성으로 먼저 같이 들어보실게요. 漢字は書くしかない。書いて上にひらがなをつけることね。でも駅名から覚えた方がいい。一番いいのはトレーニングして何回か同じこと一日中、例えばイヤホンね、メガネとか眉毛とか、こういう簡単なこと、今我々が話しているの、あ、綺麗じゃんとかね、あ、若いねとか、そういう言葉すると覚えやすい。で、あとは積み重ね、もう増やすしかない。 네,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한자를 어떻게 다 공부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일본 분이 실제로 공부했던 한자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노하우까지 전수해 주셨으니 잘 적용해서 한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되겠죠? 요약해보면 핵심은 한자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일상 단어부터 익혀가되 접하는 횟수를 늘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제 일본인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요.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때 한자를 배우는데 그때 한자 노트에다가 한자 쓰기 숙제를 꼭 내준다고 해요. 일본 한자 노트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한자 노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네모나게 칸 있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빽빽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자를 쓰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서예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자랑 서예가 무슨 연관이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한자를 멋들어지게 쓰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게 한자의 획순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공부할 때 이 한자를 쓰는 순서를 중시해서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쓸 때에는 한 번이라도 획순을 지켜서 제대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한자 쓰는 게 아직 좀 생소하시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냥 한자가 그림이다. 그래서 따라 그린다, 따라 그려본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한자 쓰는 순서, 획수는 지켜주시고요. 한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여러 모양이 합해져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들을 잘 조화롭게 배치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은 좀 예쁘게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어 전공자인 제가 공부했던 방식 말씀드릴게요. 대학 때 실제로 공부했던 거를 보여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가져와 왔습니다. 네. 2학년 때 들었던 회화 수업 자료인데요. 2시간 동안 일본인 교수님께서 일본어로만 수업하셨고 매 시간마다 일본어 작문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뭐 냐냐냥 일본어 문장을 제가 써내면은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들 작문을 읽고서 코멘트 달아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세심하게 교정해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장문 지금 보시면은 한자가 빨간색으로 정정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한자에서 이런 방향 같은 것도 꼼꼼하게 지켜줘야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자는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외우고 시간을 들여도 조금 지나면은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워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것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나간다. 그게 한자 공부의 왕도이자 핵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내용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자 공부법은 암기가 아니라 익숙하게 만든다. 두 번째, 한자는 일상 단어에서부터 차근차근 접해간다. 세 번째, 뉴스, 영화, 드라마 등을 활용해서 일본어를 좀 더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본다. 네 번째, 새로운 단어, 한자가 있으면 적어도 한 번은 써본다. 그런데 한자를 쓸 때에는 한자를 쓰는 순서를 지켜서 써보자. 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한자 관련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독학하기 좋은 한자 교재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또 한자를 뭐 암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JLPT라든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려면 또 암기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실제로 외웠던 한자 암기 방식 같은 것도 다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내가 일본어를 잘해서 일본인 친구도 만들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구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일본 여행에 갔을 때 적어도 내가 원하는 말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JLPT나 일본 자격증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급수를 취득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막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고 쉽고 재밌게 일본어에 대한 모든 갈증을 제가 다 해소해 드릴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일본어도 잘하고 일본 문화도 알고 즐길 수 있게 잘 인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